질문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할까 합니다. 저희 연합뉴스 조사원입니다. 네. 축사 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방송3법 저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모든 법안이 그렇듯이 방송 3법을 포함을 해서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방송 3법과 상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과 관계기관에서 또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서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전달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긍정적인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8월 4일 날 방송 3법을 비롯한 문제 있는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을 하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 쟁점 법안들이 상정이 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OBS 기자입니다. 이제 관세 협상이 좀 촉박하게 다가왔는데 여기에 대한 스탠스를 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하나랑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 농해수위에서 농산물 반대하는 거에서 대사관에 서한 전달하고 이런 지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관세 협상은 1차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우리 정부의 협상단이 미국과 원만하게 그 합의를 잘 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협상단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일본이 15%로 합의를 했고 EU가 15%로 합의를 했습니다. 15% 관세율로 합의를 하면서 대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15%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협상이 굉장히 잘못된 협상 결과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5%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그 과정에 우리 국민 경제가 짊어져야 될, 부담해야 될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커질 우려가 많다.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죠. G7 회의에 가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나토 회의를 좀 가라. 나토 회의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 또는 정상 간의 만남을 짧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고도 했는데 애석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 만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이제 2, 3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국익에 침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했던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진행되다 보면 쌀이라든지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 수입 문제라든지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문제가 아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협상을 급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낸 제품들이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입을 갑자기 늘림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농해수위에서 아마 여야 의원들이 공통된 심정으로 아마 그렇게 의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점도 고려해서 협상할 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4일이 임팩이 임시국회 종료여가지고 방송법이랑 쟁점 법안들 쭉 올라가는 필리버스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4일이 종료가 아니고요. 7월 임시국회는 8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8월 4일 날 오후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어느 법을 먼저 할지는 저희들도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방송 3법과 상법 그리고 그 노란봉투법 중에서 한 법을 먼저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24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마도 표결 처리로서 중단을 시킬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표결해서 법안 하나를 아마 처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법안을 상정을 할 텐데, 그러고 나면 5일날 자정이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마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6일날 계속 아마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스케줄은 그렇게 좀 짐작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에 중진 의원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같은 질문하려고 했는데 뒷선 박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중진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 예, 중진회의는 특별한 저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매주 수요일 날 또는 격주 수요일 날 중진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되는 현재 원내외 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과 함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안해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을 많이 주셨지만 관세 협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쟁점 법안의 그 본회의 상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중진 회의를 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제 파일 상정단과 관련해서 좀 민주당 원내대표 측과 계속 만나실 의향 있는지랑, 그리고 이제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헌재 등에 좀 문제 제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쟁점 법안들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방안은 뭐냐면 여야 간의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수기 결과 합의된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곧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한번 만난 적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갈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이를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법안이 만약에 강행 처리되었을 경우에 그 법안의 내용 중에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가야 돼요.